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보여드릴 게 있어갖고 조금 자세를 달리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탈핵 선언, 토탈핵 경문 제3편. 제가 생각한 제목은 판도라와 관도라입니다. 우선 이 사진 봐주십시오. 2011년 3월 11일인가요? 아마 이건 12일이나 13일 사진일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에 두 개의 원자력 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첫 번째 거를 1발전소, 두 번째를 2발전소라고 합니다. 각각 4개인가 5개씩 있을 겁니다. 6개인가 뭐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제1발전소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납니다. 후쿠시마 2발에서는 큰 지진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멈춰섰다가 다시 나중에 정상 가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수소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전원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1발전소, 2발전소 모두 전기가 있어야만 돌리는데 그때 지진으로 모든 전봇대가 다 자빠져요. 왜 전기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원자로 안에 핵연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핵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물을 막 데워줍니다. 그럼 물이 펄펄 끓어요. 끓게 되거든. 그럼 물을 이렇게 쭉 빼내고 찬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면 모터를 못 돌려요. 그걸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둡니다. 근데 후쿠시마 2발전소는 문제가 없었는데 1발전소는 지하에다 해놨는데 육지로 올라온 바닷물이 그 지하를 덮쳐갖고 침수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줄은 끊어졌고 비상발전기도 없으니까 식혀주지 못해서 거기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수소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비극이었죠. 자, 이거는 그 센다이 쪽, 후쿠시마가 더 북쪽인데 거기에서 쓰나미가 덮쳤을 때 일어난 피해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물이 워낙 덮치면서 어떤 그 기름을 넣는 데를 쳤는지 그리고 어떤 스파크가 튀어서 불이 났는지 기름불이 물에 올라타가지고 전 겟샌드마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굉장히 놀랐었죠. 이 사진은 79년도에 후쿠시마 1발전소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던 미국의 스리마일 섬 2호기 사진입니다. 이 뒤에 있는 큰 원통 같은 거는요, 저거 별거 아니에요. 저건 냉각탑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로에서 나온 데워준 그 뜨거운 물을 식혀주는 겁니다. 저 높은 데 끌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빨리 식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 냉각탑이 높습니다. 그 언젠가 한번 북한이 자기네 영변 핵시설을 파괴한다고 이미 폐로가 된 걸 파괴한다고 하면서 쇼를 했는데 그때 바로 부순 게 저 냉각탑입니다. 원자로는 그 앞에 있는 작은 건물 동그란 거 2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게 원자로 건물입니다. 스리마일 섬 2호기, 1호기는 경수로인데 경수로는 두께가 60에서 한 120m, 보통 1m 내외로 해가지고 그 두께를 가진 저런 원통 건물 안에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수소폭발이 일어나도 그 원통 건물이 막아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저 사고가 났지만 저 원자로가 녹고 그 안에 있는 핵 연료도 떡이 됐지만 방사능 저 벽이 건물이 찢어지지 않아서 전혀 피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래서 알아서 도망갔을 뿐이죠. 지금도 보게 되면 지금도 근데 지금 미국은 저 안에다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계속 냉각을 시켜주면은 별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저게 물통으로 있습니다. 물통 상태로. 저 상태에서 한 몇천 년 지나게 되면은 반감기가 지나서 몇만 년 더 되려나요? 그럼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물통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소련의 86년도 우크라이나에서 터졌던 체르노빌 원자력 4호기 현장입니다. 가운데 훅 날아갔죠. 네, 훅 날아갔습니다. 소련은 원자로가 있으면 그 옆에 그 위에다 원자로 건물을 씌워야 되는데 그 원자로 건물을 두께 1m 내외가 아니라 일반 벽돌 건물처럼 또 공장에 있는 일반 건물 판넬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자로가 핵연료가 녹고 원자로가 녹으니까 그 나오는 압력을 그 건물이 이기지 못해서 빵 날아가 버렸고 따라서 원자로 안에 있던 방사능 물질이 산지사망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이 좀 희생이 됐죠. 그래봐야 100명도 안 됩니다. 이건 60만 그러는데 체르노빌 주변에 모든 인구 합쳐도 60만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워낙 그때도 횡행했습니다. 일본의 아까 그 후쿠시마 발전소는 비둥수로라 그래가지고 경수로보다 얇은 그러나 체르노빌보다는 훨씬 두꺼운 이 원자로 건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수소 폭발을 못 이겨서 일부분이 찢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방사능 물질이 좀 나왔습니다. 네. 채널1보다는 훨씬 덜하고 그 다음에 스리마일 섬 2호기보다는 좀 피해를 일으켰죠. 참고로 체르노빌 사건에서는 방사능으로 피폭돼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사진인데요. 여기 현대마크 붙어 있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후쿠시마 1발전소는 발전소로 들어오는 전봇대가 다 자빠지고, 두 번째 비상발전기는 넘쳐오르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바닷물에 침수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비상발전기가 필요하죠. 이게 국산 비상발전기 현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쓰나미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는 전기가 다 전봇대가 무너졌으니까 또 발전소들도 뭐 원전만 문제겠어요? 화전, 수전 다 문제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일본 지진 때 자꾸 후쿠시마만 보는데 일본 화전들이 문제 없었다고 보세요? 별 문제 없었어요. 화전이 원전보다 강하게 지었다고 보세요? 아니죠. 네. 다만 후쿠시마가 바닷가에 있어서 물에 잠기는 바람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일본 화전들도 그때는 못 돌렸습니다. 때문에 발전기가 필요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현대에서 비상발전기를 만들어 제공해 줬죠. 일본은 무료로 주고 일본은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건 때 일본이 우리한테 매우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기분 좋은 사건이죠. 제가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후쿠시마 사건을 정리해서 그래도 원자력이다. 때문에 후쿠시마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붕소인데요. 붕소라고 하는 거는 핵 반응이 막 원자로 안에 일어날 때 붕소를 넣어주면 이게 억제가 됩니다. 일본은 어쨌든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생겨서 그때 물을 못 집어넣고 하니까 자꾸 이게 계속 더 반응을 하니까 다급해서 도움을 청해서 우리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이것도 지원해 줬습니다. 네. 후쿠시마 사고 때는 우리가 일본을 당당히 지원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 하면 일본의 동쪽에 있는 태평양의 수심이 한 3,000, 4,000 뭐 엄청 내려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큰 물통이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동 지진이 일어나면 물이 줄렁 커져갖고 큰 너울이 됩니다. 이게 쓰나미죠. 쓰나미가 턱 들이치면은 이제 육지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데, 이러한 쓰나미가 일본 역사에서 몇백 년, 뭐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때가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가지고, 당시에 그 일본인들이 이 큰 비석을 세워놓고 이 밑으로 내려가 살지 말라라고 했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삼국사에 같은 일본석이나 속일본기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바다가 올라왔다. 네, 이것도 그런 비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은 불편하죠. 바닷가로 내려가면 바로 뭐 낙지도 잡고 뭐 조개도 잡고 좋으니까 또 내려가 살죠. 또 항상 쓰나미가 오는 거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번 2011년처럼 맞아갖고 한 2만 5천 명이 희생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2016년에 나온 영화 판도라의 포스터입니다. 네, 한별이라고 하는 가상의 한국 원전에서 지진이 일어나갖고 수폭발이 나갖고 초토화되는 후쿠시마를 배경으로 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는 애국자로 나오는 거는 이 발전소 소장하고 이 영화에 나오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하고 소장하고 바로 통화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중간에 이 발전회사 사람들은 음흉한 사람들 막 덮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가 큰 영향을 끼쳤죠. 경주 지진하고 더불어. 근데 제가 아까 후쿠시마 사건을 갖고 그래도 원자력이라고 썼는데, 그때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 1발전소의 요시다 소장이 제대로 움직였어요. 그분이 처음 이제 모든 전기가 끊어졌을 때 다른 펌핑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물을 집어넣자, 바닷물을 퍼서 넣자 그럴 때 그거를 못하게 했거나 결정을 안 한 게 일본 동경전력 경영진하고 일본의 감나오토 총리입니다. 그래서 감나오토 총리가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하야하게 됩니다. 이런 영화를 판도라 영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졌죠. 일본에서 날 수 있는 지진이 우리한테도 날 수 있다는 거를 가정한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허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듬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그때 정권 교체를 하신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갖고 탈핵 선언을 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네. 40년을 쏜 원자로를 더 이상 가동하지 않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을 안 하겠다라는 어떤 조종을 울리는 선언을 하는데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단상에 올라간 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이게 좋은 건가요? 예. 요거는 뭔가 하면요. 요 사진에 밑에 시간이 있네요. 날짜하고 2013년 9월 1일 10시 46분 오전입니다. 후쿠시마 사건 나고 2년이 지난 때 제가 한번 후쿠시마를 직접 가봤습니다. 이게 지하철 5호선일 텐데 아마 광화문, 광화문, 충정로 지날 때 그쯤일 겁니다. 이 수치 잘 보십시오. 74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사성 환경 방사선 측정기를 들고 직접 일본으로 갔습니다. 여의도역을 지날 때 72, 김포공항 내리니까 83, 앞에 0.083인데 다 제외하고 읽기 좋게 그냥 83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13분쯤 됐네요. 제가 왜 김포로 갔는가 하면 일본 가는 데는 인천에서 타게 되면은 나리타로 가면은 인천까지 가는 것도 멀고 또 나리타에서 동경 들어가기도 멀잖아요. 근데 김포에서 일본 동경 가까운 하네다로 가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것 타면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용했습니다. 자, 김포공항 들어가니까 103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77, 뭐 100하고 77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비행기 타기 직전 제가 일본 비행기 일부러 탔어요. 우리나라 비행기 안 타고. 그래야 측정이 좋을 것 같아서. 46, 비행기 안에 들어갔더니 33 떨어졌네요. 오히려 아마 이게 김포 출발하기 직전일 겁니다. 자, 비행기가 하늘로 떴는데 197 많이 높아졌죠. 왜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맞이하는 태양이요. 수소폭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폭발이 핵 융합이 매일같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오는 열이 우리를 데펴줘서 사는 겁니다. 당연히 방사능이 오죠. 근데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거의 피해를 안 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수성, 금성 이런 거는 피해가 제법 있죠. 그래서 아무도 못 살지 않습니까? 덥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이렇게 지구상에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우주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자연 방사선이니까 항상 이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튜어디스나 조종사들은 조금 지상에 있는 분보다 좀 많이 쬐신다. 그러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네다에 내린 것 같은데 구로 뚝 떨어졌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방사능이 정사선이 적네요. 하네다 공항 들어가니까 26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후쿠시마로 가는데 79 서울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어디를 지나는데 저녁 7시 17분이네요. 500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때 놀랬었습니다. 저 500. 아이고. 근데 190로 떨어졌어요. 그 지역만 통과하니까 아까 7시 정각 조금 10분쯤이었는데 20분 지나니까 다시 떨어졌습니다. 500까지도 올라가는구나. 자, 이건 후쿠시마 호텔에 도착했을 때인데 91로 다시 내려왔어요. 뭐 서울하고 별 차이 없네요. 동경보다는 높고. 호텔 방에서는 93. 다음날 아침에 나갔습니다. 호텔 앞에 나가니까 도로에 핵병기 폐절 평화선언 도시, 핵무기를 없애는 평화선언 도시에서 반핵단체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런 입간판이 있습니다. 29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295죠. 역시 입간판에서 찍어봤습니다. 요 사진들을 보게 되면 2035년 4월 2일 00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작을 그날 잘못해갖고 시간이 막 이렇게 마구 갔습니다. 2013년 9월 2일일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후쿠시마 발전소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차 안에서 보니까 뭐 도로에서 무슨 공사 같은 걸 해요. 작업 중 붙여놓고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치는 무려 790, 78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접근하니까 오지 못하게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 땅에 있는 흙을 긁어갖고 저 까만 통에 집어넣습니다. 그 통들을 저기 쌓아놓고 장기간 보관한다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후쿠시마 일발전소가 수폭발할 때 나온 방사능 물질이 하늘에 있다가 비를 맞고 떨어지면 토양에 묻습니다. 근데 모든 토양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살았던 토양은 농토 같은 데는 흙을 긁어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한답니다. 왜 보관하냐 그랬더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감기가 지나서 자연 상태가 되니까 그때까지 두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아까 말한 대로 수치가 제법 높게 나왔던 그곳입니다. 여기는 교통규제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후쿠시마 일반전소로 들어가는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2252가 나왔네요. 네, 저 앞에 통제하고 있는데 보이죠? 근데 그 통제하는 사람들 뭐 특별히 방호복 입지 않고 마스크 끼고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모습들입니다. 3033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겁을 냈는데 가까이 가니까 사진
뭐 찍게 해주더라고요. 네. 약간 추울 때라서 옷은 두껍게 입었지만 뭐 찍으려고 하니까 저분이 등을 돌리셨는데 뭐 그냥 뭐 일반 경비처럼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이 뭐 알바 삼아서 퇴직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한다. 교대로 한다. 뭐 별 문제 없다. 자, 이게 뭔가 하면요. 그 민간인 통제구역 주변에 있는 과거의 마을을 가봤더니 이게 아마 돌을 깨서 아마 뭐 돌로 뭘 만드는 공장이었던 모양이 폐허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을 소개해가지고 벌써 제가 갔을 때 2년이 지났으니까 소개를 해가지고 풀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로 주변에는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안전벨트를 매라는 거고 계속 뭐 측정하고 있다 뭐 그런 판말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우편국이네 우체국인데 여기도 이제 폐쇄가 돼갖고 주민들이 살지 않고 근무를 안 하니까 그냥 잡초는 무성하고 시멘트 있는 데만 잡초가 안 나온 다 떠난 얘기죠. 이것도 트랙터를 두고 갔는데 그 집 마당이 완전히 풀밭이 돼 있네요. 트랙터의 지붕도 다 날아가고 이거 뭡니까 스틱이라 그러나요? 다 녹슬고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하네다에 오니까 24로 떨어졌고요. 네. 이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3천까지 올라간 다음에 제가 서울에 와서 다 물어봤어요. 이거 엄청난 수치 아니냐 그랬더니 결론은 그게 많이 가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할아버지들이 민통선에서 근무를 8시간씩 교대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방사선 안에서 후쿠시마 사람들도 지내고 일본도 그래도 만에 하나야 모를 걸 대비해서 이렇게 지표를 긁어내갖고 장기간 보관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다. 후쿠시마는 그 안에서는 아까 후쿠시마도 물통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일발전소를.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71인이 3천 얼마니 하는 수치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 시버트입니다. 71이라고 한 거는 0.071, 3천 얼마라고 한 건 3. 얼마 마이크로 시버트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시버트란 단어가 있고요. 그 우리가 방사능을 쬐었을 때 나타내는 단위 중에 또 밀리시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밀리시버트로 올리면 마이크로 시버트하고 밀리시버트의 차이는 1000배입니다. 1000 마이크로 시버트가 1 밀리시버트죠. 따라서 여기 제가 아까 3천 얼마라고 한 마이크로 시버트, 실제로는 3. 얼마 뭐 이렇게 나가는 마이크로 시버트죠. 이거를 1년 동안 하루에 6시간씩 맞았다고 할 경우에 하루 365일 동안 1년 동안 맞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6시간씩 하게 되면 보통 한 8 밀리시버트가 안 나옵니다. 8 밀리시버트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늘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자연 방사선이 2.4 밀리시버트입니다. 네. 평소에 살아가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이 맞는 거죠. 근데 보통은 100 밀리시버트까지 맞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50 밀리시버트까지 받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이 3천 얼마라고 하는 마이크로 시버트, 실제로는 3. 얼마 마이크로 시버트를 받아봐야 1년 동안 하루 6시간씩 받아봐야 자연 방사선보다는 조금 더 많지만 원자력 종사자들한테 허용된 것보다는 낮은 수치다. 즉 문제가 없는 수치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CT나 MRI 찍으면 이 정도는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호들갑스럽게 쭉 봐왔지만은 이 수치는, 즉 후쿠시마 통제선까지 나오는 수치는 사람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를 놓치고 후쿠시마를 떠들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 발전소 이후에 우리나라 모든 원전에 설치한 게 이게 수소 제거기입니다. 수소가 발생하거든요. 원자로가 녹으면 그 수소를 산소랑 결합시키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죠. 강제로 그때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넣어주면 물은 가수분해하면은 H2와 O2로 바꿔지는 건 아시는데 거꾸로 합치면 물이 되잖아요. 수소 폭발을 막으려면은 강제 결합화가 해주면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에서 만든 비상발전기를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전부 다 지상에 있었는데 지상에 말고 또 추가로 큰 트레일러에다가 올려놨다가 쓰나미 같은 게 오면 이걸 몰고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두 개를 돌리자 이런 준비까지 해놨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진이 뭔가 하면은 이게 몇 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UAE에 원전을 수출했을 때 우리가 이겼다. 프랑스의 아레바를 이기고 확정됐을 때 와 하는 사진입니다. 과거 그 88 올림픽을 일본을 이기고 했을 때 세울 했을 때 와 한 거랑 같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건데 이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판도라가 나오면서 초토화된 게 한국 원자력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탈핵을 함으로 해서 한국 경제가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분은 참 원자력의 중수로도 만들고 최선을 다했던 분입니다. 저도 과거에 원자력을 취재하면서 저도 태어날 때부터 친핵은 아니었어요. 대학생 때도 당연히 반핵이었고 그린피스 좋아했고. 근데 그린피스가 90년대에 왔을 때 그때 영광 원전에서 문해아와 대두아가 나왔다. 취재하러 쫓아갔습니다. 흥분했었죠. 근데 가만히 그쪽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문해아 대두아가 방사선 때문에 나왔다면은 원폭이 떨어졌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서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특별히 그런 보고가 없다. 방사능을 쬐어서 나오는 질환은 다른 종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합리적인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한 몇천 명이 근무하는데 내가 안전한데 왜 바깥에 사시는 기자 같은 분들이 왜 이렇게 흥분을 하시느냐. 이건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나서 보니까 위험성은요. 차라리 옛날 인도 보팔 공장에서 폭발이 나가지고 화학 물질이 새갖고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숱한 정유 공장들 폭발 안 할 것 같아요? 네? 원자로만 한다고 보시는데 우리나라 제철을 쏘여서 갖고 있는 용광로도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다 안고 사는구나.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분이 한 1개 연대 여단급 됩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에서 원전 방사능 사고로 죽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은 없고요. 그때 쓰나미가 빠져나갔을 때 발견된 수소폭발이 있기 전에 2명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2만 5천 명이 죽은 거는 쓰나미가 죽인 겁니다. 이게 과장돼 있구나.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전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통제되는 위험이다 말이에요. 네? 저는 개를 두려워하는데 개 보면 무서워하는데요. 개 좋아하는 분들은 쉽게 다르거든요. 저는 소도 보면 무서워하는데 저희 외삼촌 90노인 되는데 이랴 잘 끌고 다녀요. 이건 나의 공포지 그게 통제 못하는 위험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모든 것도 다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위험을 알고 씁니다. 네? 차 몰고 나가시는 것도 그렇고. 근데 원자력은 내가 두렵다고 느끼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도라라고 하는 과장된, 영화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원자력을 죽이게 됐습니다. 네. 원자력을 죽이니까 전기값은 올라가게 되고, 전기값 올라가게 되면 경제에 부담이 되게 되고, 경제에 부담이 되면 경제가 안 들어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일자리도 줄고. 지금 대체 에너지 한다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건 상당히 비경제적이고 그거는 그야말로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상시적인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대한민국의 한 개 산업을 죽인 지금 강창호 씨라고 한수원에서 노조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원전을 하자. 거꾸로 지금 원전에서는 한수원 하지 말자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서왔던 강창호 씨를 한수원이 해임해버렸죠. 해임해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탈핵을 하신 분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자꾸 죽어가는데 왜 이렇게 정치가 우리의 산업을 지배하게 됐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아주 재미있게 하나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영화 판도라를 패러디해갖고 관도라를 만들었습니다. 주인공 누구신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관도라. 원전 폐쇄, 폐업 폭주, 대량 실업, 살아남아야 한다.
2017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도 이런 상황 지금 아닌가요? 위험한 걸 할 때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합니다. 대항해 시대 때 그 돛배를 몰고 나갔던 서양이 세계를 지배했던 게 바로 모험심에서 나오는 거죠. 우주로 나가는 것도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심해로 들어가는 것도. 그런 나라들이 세계의 최강국이 됩니다. 두려워서 다 피하면 피할수록 약소국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약소국 되는 건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왜 원폭은 피하시나요? 왜 원자로는 피하시나요? 이상한 거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은 이걸 갖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 국민들은 박수를 쳤어요. 이걸 거꾸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기값이 싸져야 되고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판도라가 좋은지 관도라가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